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국군 방첩사령부 김대우 전 수사단장과 정성우 전 1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사건 초기만 해도 모두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계엄 당시 방첩사 활동에 있어 중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정치인 체포, 정성우 전 처장은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두 사안 모두 검찰이 내란죄 입증에 있어 핵심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따랐다고는 하지만 가담 정도가 작지 않다고 본 겁니다. 김 전 수사단장은 계엄 직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 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방첩사 수사관들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삼단봉, 수갑, 포승줄 등을 준비시킨 혐의도 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정 전 처장은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무탄 총과 가스총도 가져가라고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지금 여인영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다만 이들은 국회에서 체포하라는 워딩은 쓰지 않았다. 출발은 하되 선관위 진입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적극 관여 의혹은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현역 장군 중 사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삼성 장군인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등 사령관급 지휘관들만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피의자로 전환된 김 전 단장은 준장, 정 전 처장은 준장 진급 예정자입니다. 수사 대상이 사령관급에서 군 중간 간부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가담 정도에 따라 일부 영관급 장교들도 피의자로 전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난 22일 계엄 당시 국정원 1, 2인자였던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했는지를 두고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무슨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조 원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풍문을 듣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며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 원장은 대통령 지시라 생각하지 못했고 앞선 회의에서 계엄 상황에는 국정원이 계엄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한 간부가 있었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의 방첩사 지원 보고 역시 비슷한 내용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도와 싹 잡아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자 한동훈, 이재명 등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국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계엄 당일 밤은 정치인 관련 보도가 전혀 없던 상황입니다. 체포 명단이 보도되기 시작한 건 계엄 사흘 뒤인 작년 12월 6일입니다. 조태용, 홍장원 두 사람의 주장은 엇갈리지만 한동훈, 이재명 체포 관련 얘기를 계엄 당일 주고받았다는 건 분명해진 셈입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조 원장의 검찰 진술이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 집무실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조태열, 김영우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장관님들하고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대통령을 뵀더니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지난달 경찰에 나가 진술했습니다. 당시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접한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하자 윤 대통령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언급했다고 이 전 장관은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강행 의지를 표명하며 생방송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는 진술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 전 장관 등은 대통령 의지를 꺾기 힘들다고 보고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재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시 자리에 없던 국무위원에게 추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밤 9시 10분쯤부터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밤 10시가 다가오자 국무위원들이 다 왔는지를 확인했고 다 도착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22시에 내려가야 하는데 라며 또다시 생방송을 언급했다는 게 이 전 장관 진술입니다. 윤 대통령의 22시 KBS 생중계 언급은 앞서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제기한 계엄방송 준비 사전 언질 의혹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계엄 선포 전 최재현 보도국장이 누군가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국장은 대통령실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발표 전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통화 내역 공개 요구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전에 확정한 22시 계엄 선포를 KBS를 통해 하려고 한 구체적인 정황이 이 전 장관의 진술로 드러난 셈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무산되자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국무위원들도 경고용인 줄 알았을까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은 야당 경고용이라거나 부정선거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바로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통령 말도 들은 적 없다는 최 대행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내란 사태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빼면 윤 대통령이 경고용 계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경고용이었다면 네. 그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이게 경고용이다 이런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전략적인 차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안 맞죠. 반면 비상계엄이 국회 무력화를 노렸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대체 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최상목 문건 등 한둘이 아닙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군경이 4,700여 명 동원됐고 실탄도 최소 5만여 발 준비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고용 계엄 논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후에 만들어낸 것으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몸으로라도 대통령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